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하이파이 스피커 2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선형 위상 필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프리링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최소 위상 필터와 선형 위상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 위상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피크의 지점이 시간 지연이 가장 적다, 즉 미니멈 페이지인데 미니멈 페이지 레깅이라고 실제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크 지점이 제일 빨리 이렇게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가진 것들을 일반적으로 최소 위상 시스템이라고 하고,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서 필터 구현하기도 편하고, 필터를 구현할 때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연산량이 굉장히 작게 드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룸 같이 이렇게 반사음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이런 구간이 있을 때는 이게 최소 위상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선형 위상인데요. 리니어 페이즈가 됐습니다. 리니어 페이즈는 위상이 이제 일정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도달하는 시간이 모두 저주파수, 중주파수, 고주파수가 동일한 시간에 어떤 위치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리니어 페이지라고 이야기하고요. 특징은 임펄스 응답에서 보면 이렇게 피크점에서부터 좌우가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프리링잉이라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음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음이 발생된 이후에 이렇게 꼬리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음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렇게 프리링이 생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링잉을 이해하려면요, 바로 시간 마스킹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mp3 같이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압축을 할 때 이게 실제 시간 마스킹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시간 마스킹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어떤 음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나면 지속되는 그 이후에 이렇게 어떤 꼬리를 가지게 돼서 요 밑에 들어오는 요 시그널을 바로 이렇게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들은 실제적으로 발생이 되더라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지금 200ms를 나타냈는데요. 0.2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 0.1초 정도까지는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재미있는 거는 바로 이 마스킹 사운드가 발생되기 바로 직전, 이게는 50ms라고 되어 있는데 직전 한 20ms 정도 요 구간에서도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프리링잉이 생기더라도 20ms 이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사람이 인지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어떤 프리링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기존 시간 마스킹 레벨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50dB로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20dB이 더 낮은 시간 마스킹 레벨을 적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 정도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넣었고요. 실제로 입력되는 파형은 임펄스 응답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임펄스 응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00dB 이하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임펄스 응답을 이제 최소 위상 필터라든지 그다음에 선형 위상 필터에 넣어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패스 필터링입니다. 즉 20Hz 이상만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요. 20Hz 이하는 24dB 옥타브로 이렇게 쑥 이렇게 꺼지고 있는 이런 어떤 필터를 걸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스피커에서 본다고 하면 서브소닉 필터라고 그래가지고 20Hz 이하를 많이 잘라두게 되겠죠. 이런 필터를 걸었을 때 임펄스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마이너스 20dB를 더 낮춘 마스킹 커브이고요. 시간 마스킹, 사전 마스킹, 사후 마스킹 커브인데요. 이제 녹색 이게 이제 최소 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 이게 이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선형 위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이렇게 프리링잉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아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킹 필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100Hz를 이렇게 막 이렇게 EQ를 걸어서 이렇게 우리가 증폭을 시킨 경우입니다. 100Hz를 Q를 굉장히 크게 해서 이렇게 24dB 정도를 증폭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위상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만큼 이렇게 많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떤 시간 마스킹 아래에 들어와 있어서 어쩌면 영향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증폭률을 좀 더 했다라든지 아니면 Q 값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했다고 할 때는 이제 바로 이제 가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킹 필터를 걸 때 특정 주파수를 증폭을 시켜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 위상 시스템인데요. 녹색이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반부만 돼가 있는데요. 최소 위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증폭률이 크다고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포스트 마스킹 요 구간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킹 필터는 뭐 선형 위상이든 최소 위상이든 좀 더 조심하는 게 낫고요. 선형 위상의 경우 조금 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선형 위상 필터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노치 필터링입니다. 이거는 이제 100Hz 부분을 이렇게 쑥 줄이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쑥 줄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Hz를 20dB 감소를 시키는 거고요. Q는 10 정도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줄이는 것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시간 마스킹보다 훨씬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위상이든 그 다음에 최소 위상이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스피커 크로스오버에 적용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100Hz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96 로패스 필터하고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유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96dB 옥탑을 해가지고 동일 유형으로 되어 있는 크로스오버를 적용했을 텐데요. 이때는 이제 아주 놀라운 선형위상 필터의 장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요. 저역통과 로패스 필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역통과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면 완전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역통과 고역통과를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선형위상 필터를 걸면 임펄스 응답을 빼고 프리리깅, 포스트리깅이 완전히 사라지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생겨서 굉장히 훌륭한 동적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최소 위상 시스템인데요. 이걸 똑같이 이제 최소 위상 필터를 걸면 이제 빨간 게 이제 저역 통과가 되겠고요. 이제 녹색이 이제 고역 통과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본다고 하면 이 선형 위상이 훨씬 더 동적인 특성이 좀 더 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다음은 실제 측정 그림인데요.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18인치 서브우프에다가 2ms의 펄스를 입력해 봤습니다. 띡 하고 이렇게 넣은 경우거든요. 또 띡 하고 이렇게 넣는데요. 이제 얘는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무향실에서 측정한 데이터이고요. 얘가 이제 그 선형 위상 임펄스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대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위상 시스템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잉이 없죠. 프리링잉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형 위상하고 최소 위상이 어떤 극적인 차이가 있냐고 하면 바로 이 뒤에 이제 듀레이션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음이 이렇게 땅 들어오면 선형 위상보다는 저음 위상이 좀 더 툭 하고 이렇게 더 꼬리를 더 많이 가지게 돼 있는데요. 이 길이가 100ms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사람이 듣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100ml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본다고 하면 최소 이상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우퍼라든지 서브우퍼 대역에 걸게 되면요, 좀 더 이렇게 댐핑이 좀 더 덜 되는 이런 약간 안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선형 위상 필터는 대칭적인 임펄스 응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리링잉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시간 마스킹 곡선으로 이러한 프리링잉 현상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선형 위상 필터는
사전 마스킹 효과로 프리링잉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도한 피킹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만 프리링잉이 생길 수 있고 청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선행위성에서 프리링잉을 이렇게 실제로 들려준 사례가 있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과도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뭐 과도한 신호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 이제 들어보면 툭 나와야 될 게 샥툭 샥툭 이렇게 이렇게 좀 인공적인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과도한 피킹은 뭐 선형이든 아니면 제소위상이든 간에 쓰면 안 좋은데요. 특히 선형위상 같은 경우에는 프리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피킹 필터는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선형위상 필터를 서브우퍼나 아니면 우퍼에 적용할 경우 우수한 다이나믹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소위상 시스템에 비해서 이렇게 뒤에 꼬리를 조금 더 이렇게 적게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유형의 선행위상 하이패스 로패스 크로스오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프리포스트 링잉이 모두 사라지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생겨서요, 우수한 어떤 동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형위상 필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 프리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도한 정폭은 프리링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이제 무향실에 가서 제가 갖고 있는 스피커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녹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과도 특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스텝 응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보고 선행위성 필터를 적용했을 때 스텝 응답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